안녕하세요. ESG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2021년 10월 전 세계의 기후대응 프레임을 바꿔놓는 하나의 기준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SBTI의 넷제로 표준 버전 1.0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6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임을 밝히고 시급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함을 경고하였습니다.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SBTI는 넷제로 목표를 수립하는 기업들에게 통일되고 일관된 과학기반 넷제로 프레임워크와 기후행동에 관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2021년 10월에 SBTI 기업 넷제로 표준을 발간하였습니다. 넷제로 표준은 투명한 다중이해관계자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업이 넷제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최초의 글로벌 과학 기반 표준이며, 기업은 이에 기반해서 단기 및 장기 과학 기반 감축 목표를 세우고 넷제로를 향한 글로벌 전환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SBTI는 국제환경단체인 WWF, UN 글로벌 컴팩트, CDP 등이 연합하여 운영하는 글로벌 검증기관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검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처음 명확히 제시된 순간부터 전 세계 수천 개의 기업들이 이 기준을 넘는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지난 3월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승인받았습니다. 2025년 7월에 업데이트된 우리나라 국내의 SBTI 서약 및 목표 승인 기관은 참여 기관이 88개입니다. 그 중에서 단기 목표 승인을 받은 기업은 55개이고 넷제로 목표 승인을 받은 기업은 16개의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감축 목표를 수립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년 넷제로 목표를 SBTI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들은 SBTI 검증 과정이 복잡하거나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같은 국내 대기업은 공급망의 스콥3 탄소 배출 관리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BTI 목표 수립과 검증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게도 SBTI 승인이 어려운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바로 스콥3의 배출량 관리일 것입니다. SBTI는 스콥1, 스콥2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소비자 사용 등 기업 활동 전체에 걸쳐서 발생하는 스콥3까지 감축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스콥3는 범위가 매우 넓고 협력 업체나 고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관리가 매우 어렵고 불확실성도 큽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이 스콥3에서 발생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줄일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제약, 재정적 제약도 감축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CCUS, 고효율 설비 도입 등은 현실적으로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기술의 상용화 수준이 미흡하다면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전통 제조기업에게는 현실적인 한계로 작용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장기적인 넷제로 목표인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을 선언하긴 하지만 단기적인 감축 성과 수립과 달성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SBTI가 단기 목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갈등의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 성과를 도외시하고 선언적인 목표에만 집중하는 접근은 SBTi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SBTi 검증 절차 자체의 복잡성도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검증은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며 때로는 수차례 보완 요청이나 피드백 대응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ESG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조직 내부의 협업 체계가 없는 경우에는 검증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기도 합니다.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규모에 따른 제약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철강이나 시멘트, 석유화학, 운송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들은 구조적으로 탄소 배출이 크기 때문에 감축 여력도 적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제조 설비를 보유한 기업들은 설비의 교체나 공장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 규모도 커서 신속한 감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산업이나 서비스업처럼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가 적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SBTi 감축 목표 수립이 용이한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많은 기업들이 SBTi 자체에 대한 정보나 이해도가 낮고 내부적으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겠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감축 시나리오 설정, 목표 수립, 검증 대응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려면 기술적인 이해와 전략적인 판단이 동시에 필요하겠지만, 이를 뒷받칠 만한 내부 인프라가 부족한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BTi는 기후위기 대응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동시에 기업들에게는 높은 허들을 제시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외면하기보다는 기업들은 점진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와 협력해서 대응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SBTi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BTi는 왜 필요할까요? SBTi는 단순한 친환경 인증이 아닙니다. 이는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기업을 유도하며 각국의 정부 정책과 투자 기준에도 영향을 주는 기후 경영의 글로벌 표준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SBTi 승인 여부를 포함하면서 SBTi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SBTi를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SBTi의 밸리데이션 포털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포털에서 기업은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자신이 중소기업인지 금융기관인지 일반 기업인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85%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기업은 과학기반 감축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목표 수립은 스콥 1, 스콥 2, 스콥 3를 포함해야 합니다. SBTi는 특히 스콥 3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게 이를 관가하지 말고 전체 배출량 중 67%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립 후에는 밸리데이션 포털을 통해서 검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일반 기업과 금융기관은 검토용 양식과 증빙 자료를 함께 업로드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양식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SBTi는 사전 심사를 통해서 기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후에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는데, 이 검토는 기업의 대응 속도에 따라서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수료 부분입니다. 수수료는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도상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밸리데이션 포털에서 할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SBTi가 판단하게 됩니다. SBTi가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수수료를 통해서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수익은 비영리 조직에게 사용되고 수수료가 기업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할인 제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모두 사전 납부 기준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중소기업, 개발도상국 소재 기업은 일부 할인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증 신청은 반드시 밸리데이션 포털에서 진행해야 하며 비용 납부 완료 후에 검증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복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패키지로 신청이 가능해서 할인된 가격에 적용이 됩니다.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350원이라고 하면 계산되는 SBTi 검증 서비스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얼텀 사이언스 베이스드 타겟인 경우에는 약 1,923만 원이고 넷제로 사이언스 베이스드 타겟인 경우에는 1,923만 원 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2,936만 원이 소요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85% 할인 기준이 적용되어서 리얼텀 타겟인 경우에는 288만 원, 넷제로 타겟인 경우에도 288만 원이 적용됩니다. 검증이 승인되면 해당 목표는 SBTi의 타겟 대시보드에 공개가 됩니다. 이후에 기업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SBTi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후속 대응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때 홍보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ESG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중소기업용은 무엇이 다를까요? 중소기업은 커밋 단계를 생략하고 단순한 등록과 제출 절차만으로 감축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특화된 템플릿과 도구가 제공되기도 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무료 검증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혜택을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제조기업들이 SBTi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많이 혼동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SBTi 이니셔티브와 SBTi 서비스의 차이입니다. SBTi 이니셔티브는 기준과 전략을 개발하는 본부 조직이고 SBTi 서비스는 실제로 검증을 수행하는 자회사 이름입니다. 즉, 목표를 어떻게 만들지는 SBTi의 이니셔티브가 안내하고 만든 목표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서비스가 판단합니다. SBT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투자 시장, 정책 환경, 어디에서도 SBTi 기준은 더 이상 부가 조건이 아닌 핵심 조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는 정부와 투자자, 소비자의 기대 속에서 과학 기반 목표를 정립하고 이를 SBTi로부터 인증받는 것은 기업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요도가 날로 높아지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인 SBTi와 SBTi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SG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